이전에 좀 1분 좀 의사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요 정도 하자고요. 예. 질문하세요. 서운합니다. 네, 서운하십시오. 자, 서운하지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통상적인 호칭이 있는데도 여기서 막말 수준을 넘어서 김건희라는 이 막말을 반복하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어제 그 검증되지 않은 그 분의 발언을 갖고서 우리 방송 나온 것을 여기서 그대로 틀어주면서 탄핵 전야, 탄핵풍이 불어온다라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본인의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 요청을 거부하고 굉장히 저를 곤혹스럽게 모르면서 마치 행패를 부리느니 소란을 부리느니 한 거에 대해서 정중하게 확실하게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제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정중히 요청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표해 주세요. 자, 잠깐 발언 중지해서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누차 말씀. 안 줬잖아요. 지금 안 뺏었어요. 시간 정지됐어요. 자, 보세요. 자, 국정감사 계획서에 시청각 자료는 트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간사간 협의회에서 위원장이 불허하는 경우는 불허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채널A 뉴스를 틀었어요. 채널A 뉴스를 틀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채널A 뉴스를 튼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시청각 자료 활용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걸수록 거는 사람이 계속 손해니까 참조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질문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하세요. 시간 다시 주세요. 7분. 다시 그냥 주세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의사진행 뭐 막. 그 위원장 재량사항입니다. 네? 시간을 이렇게 마음대로 위원장 재량사항입니다. 질의하세요. 잠깐 타임 좀. 질의하시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정 좀 합시다. 생각하시고 다음번에 하세요. 장경태 의원님 질문하세요. 자, 들어갑니다. 장경태 의원님 질문하세요. 다음 순서에 하세요. 안 한다면서요. 질의하시겠습니까? 방금 안 한다면서요. 아니, 잠시 멈춰간다고 그랬지 지금. 진정하셨습니까? 진정하셨어요? 진정이 되려다가도 자꾸 진정하셨냐고요? 얘기할 수 없어요. 진정하셨냐고요? 진정이 돼야 한다면서요. 네, 질의하세요. 장관님, 네. 고생 많으시죠? 예, 참 우리 대한민국이 현실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사법정의를 구현해 나가야 될 우리 법사위 현장에서 맨날 정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발생하고, 또 거기에서 또 이 진행 자체도 참 황당하게 돌아가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그 비리 검사라고 하면서 탄핵 소추를 받은 그 검사들이 계시죠? 예, 뭐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수사를 했다는 김영철 검사, 이재명 대북 송금 관련 수사를 했다는 박상용 검사, 대장동 사건 수사했다는 어미준 강백신 검사, 이분들이 탄핵 소추 받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도대체 이게 수많은 검사 중에 이분들을 한 이유가 뭡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권력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했다, 이런 이유로 또 이 다수 절대 다수 민주당에 관련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검사 열심히 수사하던 검사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한 거, 이거야말로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치 보복 아니겠습니까? 참 답변하시기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죠? 이런 일로 인해서 후배 검사들이 자기의 일을 온당하게 처리 못할까 두렵기도 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유지되는 사건 처리에 주저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예, 정말 우리 법무부 수장으로서 답답하실 텐데요. 자, 이게 지금 이재명 수사검사 대상으로 탄핵소추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결과적으로 뭘 노리는 거겠습니까? 탄핵 의결이 이제 다수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최종 헌재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직무 배제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안동환 검사 252일 만에 복귀했어요. 무죄. 그건 뭐 각하죠. 또 이정섭 검사 309일 만에 복귀했어요. 이 중요한 사건을 다룬 이런 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압박과 탄압으로 직무에서 배제돼서 정상적인 수사가 방해받고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사법방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정도죠. 거기에다가 또 이해 충돌 소지까지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그 피의자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수사를 하던 이분을 이렇게 탄핵 소추하면서 그 안에 탄핵 안에 공동 발의에 당사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충돌 원칙 이거 위반이 아닙니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제가 좀 실명을 거론하긴 뭐하지만 또 이거 지금 이재명 우리 대표는 또 이 대장동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당사자예요. 근데 이분들도 공동 바로 발의 명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명백한 이해충돌 아닙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너무 어이가 없죠. 자, 거기다가 이게 또 탄핵 소추의 근거가 뭔가를 한번 따져봤어요. 하나하나 정말 들여다 봐도 정확한 근거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언론사의 애매모호한 이런 기사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실제 관련된 어떤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소명되지 않는 이러한 근거를 갖고도 심지어는 우리 동료 의원께서 무슨 루머 대변 루머니 이런 걸 갖고서 또 하셨는데 또 아니라고 좀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도 탄핵소추 그게 근거로서 제시가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이게? 예? 야, 그래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헌재소의 기존에 이런 그 탄핵안에 대한 판결이 결국은 다 이 사유를 보면은 탄핵에 이를 정도 중대하지 않은 그런 사유 또는 탄핵 사유가 불특정된다 이런 사유로 기각이 됐어요. 이미 기존의 사건도 그렇고 지금 새롭게 탄핵 소추한 안도 저희들이 엄청 따져봤잖아요. 심하게는 우리가 서울교도소 그 바쁘신 분들 그 구치소를 찾아가서 검증을 했더니 사실과 다른 것만 밝혀졌어요. 아까운 이런 법사위에 국민 민생 법안 처리해야 될 이 국회 법사위가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지금도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세우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이런 관련된 정책 우리 이번 국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지금 어제도 대법원을 상대로 이재명 방탄 이런 국감처럼 오로지 이재명에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나요. 오늘도 내내 김건희 여사를 음해하는 그런 식의 질의라든가 아니면은 이재명 우리 대표를 두둔하는 이런 발언이 계속 여기서 레코드 반복해서 틀듯이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현실에 대해서 참 제가 스스로 참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을 지도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각 개인 검사들이 이런 탄핵을 당함으로 생기는 명예감에 대한 상실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엄격한 자료와 증거를 갖추어서 탄핵이라는 부분을 판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 1분 좀 더 쓰겠습니다. 예, 장관님, 우리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그리고 또 야당에서 거대 야당이 검수완박을 하겠다. 예, 그러면서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훼손시킨 바가 있었죠. 검수완박. 일부 부서가 폐지됨으로써 수사에 지장이 조금 생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많았죠. 예, 금융증권합동수사부를 이게 또 폐지함으로 해서
관련된 중대범죄가 굉장히 방치되는 가운데 많은 국민적인 피해가 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죠. 분석된 게 있으시죠? 예. 거기다가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특별수사본부가 또 이게 폐지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또 우리 사회 마약 이런 사고의 위험이 커졌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기관이 좀 더 많은 고려와 검토를 가지고 통폐합이라든지 없애는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로 특정의 수사부서를 없애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을 때에 생기는 부작용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만, 그렇지만 검찰이란 제도와 검찰이란 기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셔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검찰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꼭 해야 됩니까? 네네,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네, 조금 전에 송석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편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정말 좋게 생각하면, 정말 좋게 백보양보하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되는데, 적어도 검사들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그렇게 같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태도이고 이 법사위의 피감 기관으로서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라임 사건 오늘 대법원 이렇게 부패한 검사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법무부가 검찰이 감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손중성 지금 고발사 실형이 선고돼서 지금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이정섭 사건 잠깐만요. 지금 얘기하고 있지 김영민 의원 않습니까? 잠깐만요. 네. 송석준 의원은 계속 제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끼어들기 발언했으므로 오늘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하세요. 같은 경우에도 헌재에서 제대로 자, 하세요. 증인 신청하면 증인을 다 기각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정섭 사건에 대해서 대검에서 감찰하겠다라고 하는데 다들 조용히 하세요.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있고 조용히 하세요. 감찰 자료를 발언권 헌재에서 중지했어요. 변호인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찰 자료를 받지도 않고 기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부패 검사들은 또 다 봐주고 지금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법한 기소, 다시 말해 공소권 남용이 인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잘못 판단한 부분은 잘못 판단한 부분대로 우리가 별도로 지적을 해야지, 그걸 다 싸잡아서 옹호하는 저런 법무부 장관의 답변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검사들의 명예감 얘기하셨습니까? 엄격한 탄핵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했으면 적어도 법무부에서 내부 감찰 혹은 대검에 감찰해서 조사해서 보고해라 라는 정도의 절차를 거쳐놨어야죠. 지금 박상용 검사 좋아요, 다 양보해서 수사 제대로 했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나왔고 출정 기록이 나왔으면 검찰과 대검에서 그 대검과 법무부에서는 적어도 감찰했어야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조사했어야죠. 조사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국회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탄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하기 전에 자정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저렇게 맞받아치는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삼권 분립의 새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24번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물론 내재적 한계론이라는 헌법학자들의 부정적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행사를 했어요. 그거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한 거죠. 탄핵조사 청문회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법사위로 회부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겠죠. 근데 이거는 거부권 행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리된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몇 번째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어요. 이미 진행된 절차, 국회법대로 의결된 사항이고 그것을 진행하는 거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근데 법이 그렇게 돼서 법대로 처리한 걸 어떻게 하랍니까? 그래서 진행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국민의힘이 불만이 있다고 이미 의결된 사항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불만이 있으면 참여 안 할 수도 있죠. 처음 청문회 때 국민의힘이 다 불참했습니다. 불참도 의사 표현이죠. 그러다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참여해서 탄핵청문회 지금 질의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으면서 이건 무효라고 하면 본인의 발언도 다 무효입니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 법사위에서 계속 벌어졌는데 법무부 장관께서는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를 그렇게 했으면 저도 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국회에서 진행된 것은 국회법대로 처리됐기 때문에 국회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불만을 표시해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헌법에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해라 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때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다수석을 가져서 다수결로 그때 처리를 또 하면 돼요. 4년마다 한 번씩 그 심판을 하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의석을 못 얻고 소수정당이 돼가지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본인들을 탓해야지. 그래서 김영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을 장관도 잘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예, 다수당이 되라. 좋은 말입니다. 다수당이 되죠.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대 70년 역사에서 독재 시대를 겪고 민주화를 겪으면서 수많은 선배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중에 하나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문화를 가능한 한 줄이자. 그래서 선진화법도 나왔고 안건 조정위도 나오고 하는 모든 절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상서 특검법의 경우에도 국회 추천의 사인에 대해서 여야 교섭단체 간에 이인식 하자고 하는 것도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제안을 해서 그 당시에 다수당이던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국회의 정신은 다수결로 가라는 것이 국회의 정신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가되 그 이면에 대화와 타협, 수기와 토의를 하라는 것이 국회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건 최종적인 부분이죠. 그 과정 속에서 수기와 토론, 서로 간에 깊은 대화가 있을 때 그것이 민주주의로 가치를 갖는 겁니다. 지금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수의 힘으로 마음대로 진행해서 입법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입법, 또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비난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힘자랑, 근육자랑을 하면서 입법 독재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 이 점을 생략해 버리면 결국 모든 현상에 대해서 서로 내탓만 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답변하는 입장, 그것은 그 소속 검사들이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권력자로부터 탄핵이라는 그 막중한 그 사안을 임했을 때 느끼는 충분한 소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그 입장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마치 잘못된 것이냐 지적을 하고 답변은 이렇게 하는 것보단 내가 한 대로 조언하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말조차 맞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그리고 송석준 의원이 중간에 한두 번 나왔다. 이게 질서 유지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발언권을 정지합니까? 이거 완장질도 이런 완장질이 어디 있습니까? 유상범 간사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간사께서 다수결로 가라는 것은 국회 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은 제가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헌법에 다수결로 가라는 것이 국회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국회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힘자랑 근육자랑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자랑 폭력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이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말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진행 발언은 김용민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면서 장관에게 제가 조언한다고 그랬습니까? 강요한다고 했습니까? 조언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윤석열 정권처럼 입틀막 하지 않습니다. 강요했습니까 제가? 깊이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그 이전에도 몇 차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장관님도 잘 이해하실 것 같고요. 송석준 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몇 차례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자제하셔야죠. 이게 지금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들 다 말씀하시지 않아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조차도 너무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유상범 간사께서 송석준 의원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좀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걸 받아들여서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위원장도 질의할 수 있어요. 질의 과정에서 채널A 뉴스를 튼 겁니다. 그걸 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의원이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자, 우리가 그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송에 나오고 이런 것은 다 양해사항으로 이미 다 이해하고 넘어간 거예요. 채널A 뉴스를 제가 튼 거예요. 제가 어디 무슨 비밀 녹취해서 그걸 틀었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뉴스 안 틀었어요, 지금까지? 자, 그리고요. 제가 봤을 때 핵폭탄급 폭탄이 터졌다. 제 주관적인 평가고 주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말하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강요고 입틀막 아니에요? 불필요한 의사 진행 발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고를 이미 드렸습니다. 자제하시라고. 안 들어요. 그럼 국회법 145조 1항에 있어요. 경고한 다음에 듣지 않으면 질서유지 차원에서 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한 답변이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